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극장을 진행하는 달빛 풍경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엔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풍경들을 소개하며 잊혀져가는 그때 그 시절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늘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책방 서점 풍경을 소개합니다. 서점 풍경. 저 사장님, 이 책 얼마죠? 그 책 2만 원입니다.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은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 고서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서점을 찾아서 묵곤 했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헌책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다. 지금은 대형 서점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문을 닫아가는 상태에 있다. 몇 군데 있다고 해도 고서점으로 전락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에는 중앙로를 비롯하여 150여 개의 서점이 있었다고 한다. 학창시절 나의 취미 중에 하나는 헌책방 탐방이었다. 대구역 지하도, 시청 근처, 남문시장 내거리 주변 등으로 발품을 팔았다. 주말이나 방학 때 시간이 있으면 즐겨 이곳을 찾아 고서점 사장님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필요한 책은 예약 주문하기도 했다. 대구에서 구할 수 없었던 책은 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의 청계천 및 평화시장, 부산의 보수동 책방 골목, 대전의 은행동을 다니면서 책 구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헌책과 새 책이 같이 어우러진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의 골목으로 자리 잡혀 있는 부산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헌상윤의 조선 유학사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보수동 책방 골목 홈페이지에는 1950년 6.25 사변 이후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을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손정린 씨 부부 그 서점이 보수동 사거리 입구 골목 목조 건물 처마 밑에서 박스를 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잡지, 만화, 고물상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헌책 등으로 노점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보수동 책방 골목이 되었다. 1954년 차석규 대표가 남문시장 내거리에서 헌책방으로 창립하여 서적 도매센터까지 크게 융성했던 서점이 있다. 그 대표적 서점이 월계 서점이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사장님은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책을 매입하고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이곳을 찾아 고서를 구하기도 했었다. 고서는 눈에 띄면 바로 구해야 한다. 다음에 가면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 외상으로 구하기도 하였다. 요즘은 바로 계좌 이체할 수 있어서도 참 편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은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을 찾아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곳이었다. 조선시대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인 서사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서점이 언제부터 존재했었는지 아직 정설은 없다. 하지만 곳곳에 책을 팔았다는 기록은 남아있다. 1435년 세종 때 올린 허조의 계예는 책값 대신 쌀이나 콩으로 명나라 하사신의 소학집성, 소학의 학술적인 주해서를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점은 서림, 서관, 서포, 책사, 책전, 책점 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했다. 책 속의 지식을 권력으로 여기던 조선의 지배층은 지식을 나누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따라서 민간 서점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영 서점은 교서관이었다. 여기에서는 한문책을 읽기 편한 한글책을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번역해 여러 권을 찍어냈으며 1457년 세조 때에 성정원에서 이곳에 있는 오경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고 1470년 성종 때에 한명회가 여기에서 책을 팔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책회, 걸어다니는 서점을 전국을 돌아다니며 책을 팔던 서적 중개상이 있었다. 유이춘의 미암일기에 한양에 책가가 있는데 모든 곳에 책을 반값에 사서 제값을 받고 판다더라라는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책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되어 이어지자 전문적으로 책을 손으로 베끼는 필경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필사한 책을 빌려주는 새책점, 도서 대여점도 생겨났다. 필사한 것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민간에서 목판으로 찍어 판매하는 반각본이 등장했으며 이 밖에도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그것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낭독가인 전기수도 등장했다. 한편 영조 이후 서적 유통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으나 중국의 신간 서적에서 서학 관련 서적까지 다양한 책을 구하기 위해 책회를 찾는 이들은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오늘날의 서적 외판은 출판 판매 담당자, 책 비평가라 할 수 있는 이 활동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 이후까지 이어지다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1960년에 서점이 등장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점은 1897년 고유상이 서울 광교 근처에 세운 후 회동서관으로 195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출판사뿐 아니라 서점과 문구점도 겸한 곳이었다. 한국 최초의 베스트셀러인 지석영의 자전서교,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광수의 무정 등 총 201종의 출판물을 간행했으며 고소설, 전기, 번역물은 물론 산업기술 분야의 당시의 약학 분야의 신서적 출판까지도 취급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출판물에 대해 인쇄를 지불한 최초의 출판사이고 비교적 대량 부수를 발행하였으며 문고판 10전 소설을 출판하였다. 한편 지금은 거의 사라진
서적 외판원이 있었다. 이들은 가정을 방문하여 주로 월부 또는 할부로 판매를 했었다. 주로 1일, 15일엔 책을 배달하고 15일 이후엔 수금까지 겸했다. 또 1980년 그때 출판사 직원들이 캠퍼스에 상주했다가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전집류 등을 팔기도 했었다. 그런데 요즘 문고를 찾거나 인터넷 택배 등으로 지금은 책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뜨끈한 칼국수의 맛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